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의 김수현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과 달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일교차로 감기 환자도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좋은 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모시고 감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지만 여전히 한낮엔 덥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 그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게 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감기가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기는 급성 비인두염, 상기도 감염과 동요로 쓰입니다. 네. 코나 인두에 주로 염증이 생겨서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부르고요. 또 코에서부터 구두 위쪽, 호흡기까지 침범하는 질환이라고 해서 상기도 감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감기 증상은 처음에는 목 아프고 몸살, 발열, 또 나른해지는 권태감이 시작된 후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콧물, 코막힘, 기침이 발생합니다. 인후두부에 통증이라든가 건조감, 이물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막염에 동반돼서 눈곱이라든가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구토나 설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감기의 증상이 다양한 것은 감염되는 감기 바이러스의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세운 힘들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목이나 코의 점막을 자극하면서 감기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 황사나 미세먼지 영향도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데 또 기여합니다. 네. 감기에 걸리면 보통 종합 감기약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 먹고 끝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시간 감기를 앓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감기를 여겼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기를 오래 놔두는 게 괜찮을까요? 네, 그 감기는 약을 먹으면은 7일, 또 안 먹어도 7일이라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감기에는 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감기의 자연 경과가 증상이 시작된 후 2, 3일까지 최고로 심해진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공기 좋은 지역에서는 약하게 걸리고 잠깐의 휴식으로도 금방 회복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고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심하게 걸릴 수가 있고 재감염도 많고 또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예. 감기 합병증은 주로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생기는데 어린이나 노인이라든가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는 기관지염이라든가 폐렴 같은 하기도 질환이나 또 중이염, 부비동염 같은 합병증이 생깁니다. 예. 특히 2세 미만 소아에서는 시작한 지 며칠 내에 갑자기 폐렴이나 또 기관지염으로 크게 악화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천식 환자의 경우는 감기 걸리면 천식 증상이 일어나거나 또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감기로 인해 인후두부가 손상되고 특히 건조한 계절에 손상된 인후두부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기침, 가래, 후두부 이물감이 3주 이상 또 지속되기도 합니다. 예. 흡연자의 경우는 기침이 좀 더 오래되고 또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또 비염이 있는 경우라면은 코나 부비동에 생산되는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후군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부비동염, 천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 신부종과 같은 만성 질환에서 급성 악화를 일으켜서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소아나 이 만성 질환자가 아무래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 감기약을 먹으면 뭐 졸립다라든지 두통이 있다, 뭐 입이 마른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슴이 뭐 뛴다. 이게 지금 부작용인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현상인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감기약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제라든가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 또 네. 가래를 없애주는 거담제, 기침을 억제하는 진해제, 네. 콧물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와 또 혈관 수축을 시켜줘서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콧물, 기침, 열, 몸살 등의 심한 증상을 줄여주면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약물에 대한 2차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콧물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으로 졸린다거나 입마름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2세대보다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더 졸리고요. 개인차가 있어서 같은 약물 또 같은 용량이라도 그 반응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자마자 졸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며칠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 자체의 증상만으로도 피곤이라든가 예. 졸림 등이 있음을 고려합니다. 또 입마름 증상은 감기 환자의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고 또 건조해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해소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항우울제의 경우는 복용했을 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함으로써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우울제는 휴도에페드린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 불면, 심계항진, 혈압 상승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전립선 비대가 있는 노인에서는 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장기간 코에 뿌리는 국소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되면 약물에 의한 만성 비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을 보면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감기와 비타민 C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 평소에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마라톤이라든가 스키 같은 운동 선수나 군인들의 경우에는 감기 걸릴 위험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기 증상도 덜해지고 감기 지속 기간도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감기에 걸리는 기간을 성인은 8%, 또 소아는 14%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기간 감소 효과도 평소 비타민 C를 꾸준히 먹는 경우에만 나타나고 감기에 걸리고 난 후에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 C도 합성물 형태로 영양식품이나 약으로 먹기보다는 천연 그대로 과일이나 채소에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네. 평소에 감기를 좀 달고 산다 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약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분들 저 평소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기의 가장 흔한 그 원인은 라이노바이러스의 경우는 신체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위생이라든가 양치질,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어서 손에 묻어 있을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고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비비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과 수건 등의 일상용품을 함께 쓰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감기가 유행할 때는 집단 활동하는 곳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예, 또 점막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실내 습도는 한 60% 정도 유지해야 되고요. 자주 환기시켜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알레르기 원인 노출 방지와 황사, 미세먼지를 차단할 마스크 착용도 중요합니다. 담배 연기라든가 대기오염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감기 증상이 좀이라도 있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일을 계속하거나 예, 또 무리한 공부를 지속할 때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목 부었을 때 소금물 가글이 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스한 물 한 컵이라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고 양치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예, 또 간혹 민간요법으로 감기를 완화시켜 주려고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는 경우가 정말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치료에 도움이 안 되고 또 알코올 성분 때문에 몸 상태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의원에 내원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감기 증상이 시작될 때 느낄 때 평소보다 많은 수분 섭취를 하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예. 또한 그 목이나 코점막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접촉하는 것을 막는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되면 증상이 빨리 좋아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